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이게 뭔가 머리를 탁 치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N번방의 1만 명의 유료 고객이 그 가상화폐로 돈을 보낼 때 신상 정보를 특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명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름을 알만한 뭐 스포츠 스타, 뭐 연예인, 교수, 그러면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유명 스타트업 벤처기업 창업가라고 딱 특정해요, 여러분. 직업군을. 유명 스타트업 벤처기업 창업가. 이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영입인재를 불러온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유명 스타트업 벤처기업 창업가가 흔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뭐 하자는 거지? 이 의도가 뭐지? 예. 나는 여기에 왜 검찰이랑 판사가 빠졌지? 여기 반드시 들어있을 인물 같은데. 예. 저는 이게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분명히 이게 마사지가 될 게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진짜 완전히 윤석열이 주접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딱 하자마자 윤석열이 그간 가만히 있다가 장모 때문에, 왜냐면 이 사건이 사실 윤서방과 장모님을 덮는데 아주 최고였잖아요. 신천지 덮는데 아주 최고죠. 아주 너무나 자극적이고 막 일베가 나오고 진짜 온 국민의 관심이 이쪽에 쏠리게 하는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다가 이 텔레그램 성착취는 반문명 반사회적 범죄라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저기 총 집중해서 수사하라고. 전 이걸 딱 본 순간 이게 뭔가 이게 느껴지는 이 서늘함. 예, 근데 이거 너무 주접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은 뭐 김학의 덮은 건 뭐야? 그럼 김학의는 뭐 반문명 반사회가 아니라 무슨 뭐 휴머니즘이니? 뭐 인본주의였니? 아니 그 검찰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성추행이나 성범죄 그 서재원 검사는 그것 때문에 진짜 뭐 10년을 거의 감옥같이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니 다 덮였단 말이죠. 아니 그런 범죄들은 그러면은 너무나 막 인권적이고 휴머니즘이어가지고 다 나가고 변호사 직함 달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 없는 것처럼 하고 그 피해자들 그 무시했냐고. 이게 너무 웃기죠. 네, 검찰로 가서,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N번방의 핵심이었던 켈리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찌감치 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빨리 이게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검찰이 2년 구형했거든요? 근데, 판사가 거기서 또 1년을 깎아하고 1년 징역형을 살려요. 그 아동청소년 범죄자의 저기거든. 이런 애를 징역 1년인데 그것도 항소를 포기하는데 얘가 이걸 또 항소해가지고 뭐 오늘인가가 20 나온대요. 이런 검찰이 이걸 가지고 반문명 반사회범죄라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웃음이 코웃음이 나오는 거지. 주접이 또 이런 주접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이 서지영 검사를 앞세워서 이게 N번방 TF 꾸린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러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건이 다시 또 검찰에 가서 어떤 식으로 이게 마사지가 돼서 이 정부를 공격하고 그 왜곡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거든. 여러분 뉴스타파 보도 꼭 보십시오. 그 윤호진이라고 그 윤대진 동생 있잖아요. 그 무슨 국세청장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윤대진이랑 친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랑 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우 업자한테, 수입업자한테서 그게 뇌물 받아가지고 골프 치고 놀고 다니잖아요. 이것저것 돈 받고. 이 사람이랑 골프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소고기 수입업자, 그 사람의 그 업무 수첩에 윤석열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때도 이제 황운하 청장이 그 활약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조현호 청장이 이거 저기 민정에서 맡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결국은 그 MB 시절에 그 민정수석실에서 막아가지고 윤석열과 윤우진 그들의 그 커넥션, 그 다음에 그 윤우진을 하고 가까운 검사들이 다 윤석열과 가까운 다 특수부 검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공격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고 있는 거거든. 얼마 전에 황희석 감찰국장이 14명 발표했잖아요.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윤석열이 진짜 이게 까도 끝이 없는 이 파도 팜이 없는 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되게 보면 다 맞지 않나요? 예측한 게? 윤석열의 수호천사는 MB라고? MB의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 정도 수준을 다 윤석열을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2012년, 13년이에요, 여러분. 2012년, 11년. MB 입장에서는 DBK 막아준 검사예요. 자기가 자기 대통령이 되는 거야. 자기 돈도 다 이렇게 다 저기 털어줬어. 입장에서 뭔가 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보호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쟤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내 건데? 느낌이? 나는 마우스, 쟤는 뉴트리나. 예, 뭔가 키우고 주고 싶지 않았겠냐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이 잘리지 않고 그 여주지청장을 돌면서 검사직을 했다고 생각해요. 검사직을 유지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윤석열의 뒤를 봐준 거는 MB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하고 김명신인가 하는 그 여자 사이에 오갔던 그 주식 거래, 주가 거래도 저는 여기에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 거래는 3쿠션으로 그 윤한테 꽂아줬을 돈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실제 주인은 이 여자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이 여자의 돈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 여자가 사업하는 여자잖아요. 그럼 돈이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재산 공개 나왔잖아요. 50억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예금에.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 설립허가 취소했잖아요. 그 다음에 HWPL, 그 신천지 위장한 여성 봉사단체 있죠. 거기도 지금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고, 거기도 법인 취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을 보면은, 진짜 앞장서서 정말 너무 일을 잘하죠. 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 코로나 전국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시장님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어요. 최문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두 분이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 혼자 싸웠다라는 거예요. 혼자 모든 포탄을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정도 싸워줄 수 있고 저렇게 앞에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 있었다면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 고생할까. 그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열렬히 그들의 탄생, 그 당의 탄생을 기다렸던 거 아닌가요? 비례대표를 덜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어떤 정당의 탄생에 진짜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보면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13.6%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손혜원 의원이 알리려고 해서 정말로 진짜 기똥찬 말을 했죠. 첫 해에 나온 어떤 신상품이 1조 원씩 막 대박을 치는 걸 보면은 그 상품 자체가 괜찮은 것보다는 사실은 그 상품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품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잠재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열린민주당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바램도 전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바램들을 완벽하게 짓밟는 그런 분들이나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진짜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이나 이런 댓글창에서 진짜 엄청나게 욕을 하고 갈라치기라고 하고서는 똥팔이라고 하고 진짜 너무나 심한 인신공격을 합니다.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졸지에 똥파리가 됐어. 근데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린민주당 때문에 민주당이 일당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가상의 적을 만든 거예요. 허상이고 공포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때 그 가정은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30석 하기가 힘들다. 미래한국당이 27석을 가져갈 수 있다. 많이 가져가면 30석도 다 싹쓸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를, 그러니까 박시영이나 그때 김원희 총수나 그 시절에 막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얘기할 띨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열린민주당,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40석에서 심지어 150석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미래한국당의 그 의석수가 27석에서 뭐 많으면 30석 가져가고 22석 이상은 기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일당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라고 한 그 가정이 이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10석이 확 줄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20석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린민주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아주 안전한 방식으로 크게 욕먹지 않으면서 이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왜냐, 이 두 개가 있으니까는 저쪽 세력들이 어디다 공격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공격 포인트를 못 찾으면서 헤매는 바람에 열린민주당은 스스로 이제 그 자기들의 그 당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사이에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연합하면서 플랫폼 정당을 완성해요, 여러분. 지금 와서 이렇게 둘 다가 완성이 되니까 저쪽에서 갑자기 저기 불 붙어가지고 지금 막 열린민주당 욕하고 있고 막 진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두 개가 존재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요. 민주당은 지금쯤 정의당이나 복색당이나 미래당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비례대표 한 석도 못 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론조사를 잘 보세요. 열린민주당이랑 더불어시민당의 둘 다 파이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35, 37, 38 이제는 거의 40에 근접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45, 50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사실 열린민주당은 정의당 표도 가져올 수 있지만 중도층이나 보수층의 표를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숨은. 왜냐?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지금 54%, 55% 제가 볼 땐 다음 주엔 60%, 65%, 70%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론만 제대로 해도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0% 넘을 겁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의 요즘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열린민주당은 손혜원과 정봉주의 사심에 의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들은 민주당과 연합하기보다는 그 지역구를 내므로써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으면서 민주세력에 갈라치기 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은 애초에 탄생하면 안 되는 정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게 이게 진짜 순수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린민주당도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린민주당도 더 많은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의석이 필요해요. 열린민주당이 조섭단체를 구성했을 때 민주당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혁 과제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리고 개헌선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열린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의석수를 늘려야 되고 그 의원들을 그 전문가 그룹들을 보충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 정당으로서. 그 정당 자체를 키워나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마음 자체나 그 목적이 사심이 있고, 그 개인의 욕심이 들어간 거고, 그 민주당의 그걸 갈라먹는 거다, 갈라치기다라고, 그것이 문재인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을 몰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크고 있는 정당, 새로 시작하는 이 정당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당은 갈라치기고, 작전이고, 사심이고, 욕심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혐오의 언어를 사용해서 갈라치기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논리를 얘기하고 그 논리를 사람들을 설득시키면 돼요. 굳이 꼭 다른 정당을 이런 식으로 배제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르는 방식,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변에서 좀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가 좀 자중했으면 좋겠고,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짬뽕이랑 짜장 있으면 선택을 잘 못했거든요. 제가 약간 결정장애가 심하거든요. 근데 짬짜면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